네, 반갑습니다. 1월 8일 금요일 장중시황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이 재밌습니다. 우와! 3100포인트도 뚫었다! 아, 요렇게까지 좋을 때가 있나요? 그죠? 자, 오늘은요, 주인공이 현대차,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만도, 자,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자동차, 그리고 자동차 부품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난의 세월을 좀 겪었었죠. 이게 7월달, 8월달, 9월, 10월까지, 계속적으로 이제 우리가 매수를 해오면서, 자, 이런 종목들은 어쨌든 경기가 좋아질 때, 그때가 되면 빛을 발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인내와 믿음으로 계속 모아갔었던 것들이 이제 결실을 보기 시작합니다. 현대위아가 오늘 100% 수익 돌파를 했죠.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현대모비스 오늘 장중에 상한가까지 한번 기록하는 모습 나타났는데, 수익률이 이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뭐 만도, SL, 뭐 화신, 뭐 하여튼 자동차 부품주로 연결된 거 현대제철까지도 올라가요. 그래서 현대그룹주 쪽으로 쫙 몰려 들어가는 모습.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도요, 이게 처음에 매수했던 가격이 8만원대인데 중간에 다시 매수한 집중 매수가 된 자리가 이제 10만원, 뭐 그 가격대 대비하면 뭐 150% 가까이 지금 올라가 있는 모습인데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상승에 대한 포지션, 이런 것들은 다 업황, 시황,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시장을 보는 부분들이죠. 이게 뭐 기법 이런 거 별로 필요하지 않아요. 절정권에서 이제 좋아질 것이냐, 최악의 상황을 지나가느냐, 항상 그런 간단하고도 기본적인 부분에서 만들어진다라는 것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 오늘 좀 해드리고요. 외국인 매수가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기관들은 이제 들어갔다 나갔다 계속 하는 모습이에요. 얘네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연기금 쪽에서도 매도를 계속 하는 것이 옳은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딜레마에 빠졌을 것 같은데, 실제로 이제 매매 주체들은 아침 시황에서 설명드렸지만 금융투자 쪽이에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급등하게 되면 이제 팔아먹고 다시 내려가게 되면 또 사고, 이런 형태의 모습 좀 보이게 될 거고요. 뭐 그런 식으로 움직이는 과정 속에서 중심을 지켜주는 것은 외국인, 즉 수급 주체 중에서 덩어리 큰 것들은 기관과 외국인 두 개인데, 기관 쪽에서는 자꾸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그런 단기적 흐름을 보이게 된다. 그렇다면 외국인들의 모양새가 우리가 좀 집중해야 되겠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오늘 순매수 2천억대 순매수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 한 가지 또 주목해야 될 내용은 뭐예요?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고 있으면 지수는 빠지지 않는다. 이 부분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들 좀 보시면 좋겠고요. 이제는 외국인들의 매수가 시장을 지켜주는 그런 형태의 모습으로 갈 것이다. 또 여기다 개인들의 매수까지 같이 더해지기 때문에 분위기는 계속 좋아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냥 뭐 쉽게 얘기하면요, 기관만 목욕을 많이 할 것 같아요. 기관한테 우리가 목욕값을 계속 챙겨주는 거죠. 가서 좀 씻고 와, 자식들. 이렇게 하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좋아요. 차트 보면서 갑니다. 오늘 지수가 3100포인트까지 뚫었습니다. 3000포인트 넘어가면서 조정 나올 것이다, 힘들어진다, 이제 뭐 큰일 났다, 거품이다 등등등 말만 하는데, 그래? 그럼 난 좀 더 갈게. 3100 빵. 물론 장중 3100이지만은 지금 이제 3094포인트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너무 올라갔다라면 이제 사실은 좀 들어오는 것은 맞아요. 그렇지만 지금 캔들의 크기를 보세요. 캔들의 크기가 그렇게 위협적이지 않습니다. 이게 아주 크게 나타나면서 막 부담을 준다거나, 뭐 누가 보더라도 무서운 장대 양봉, 뭐 거래를 동반한 모습, 이렇게 나온다라면 사실 부담될 수 있겠죠. 그렇지만은 저렇게 작은 캔들 귀엽잖아요. 예쁘잖아요. 귀엽고 예쁜 것들에게 함부로 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그래서 이런 흐름들을 우리가 살펴보신다라면 주가는 더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 일단은 뭐 가는 동안은 계속 보셔야 됩니다. 당장 뭐 내일부터 조정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내일은 주말이니까 나올 수가 없겠군요. 뭐 다음 주 월요일부터 조정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뭐 조정이 나오기 전까지 가는 동안은 계속 상승적으로 베팅을 하셔야 되겠죠. 그것이 바로 시장이고, 또 시장에 대한 대응은 그렇게 가는 겁니다. 올라가고 있는 동안에 하락할 거야, 언젠간 내려가겠지, 그러면서 또 인버스에 계속 투자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조정이 나올 때 그때에도 늦지 않는다, 아시죠? 매도는요, 조정이 나올 때 그때에도 늦지 않는다. 상승일 때는 그대로 상승을 즐겨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좀 소외입니다. 오늘 뭐 장중에 좀 많이 빠지는 모습도 보였다가 이제 그 코스피 종목들이 많이 올라가니까 거기서 조금 이제 자금이 다시 분산되는 그런 형태의 모습을 좀 보이면서 코스닥이 다시 올라가는 모습이긴 한데요. 대형주들이 많이 갈 때는 코스닥은 무조건 소외받게 되어 있습니다. 조그만 거 비켜. 큰 거 이제 중요한 거. 그런 거죠. 그래서 예전에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 한국의 그런 뭐 나쁜 적폐라고 해야 되나요? 뭐 보면은 아들한테는 밥 이렇게 머슴밥 주고 딸은 이제 저쪽에서 엄마랑 구석에서 먹고 뭐 그런 거 있었잖아요. 요즘에는 뭐 그런 거 하면 큰일 나죠. 네, 여성의 지위가 높아졌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큰일 나겠지만 옛날엔 그런 거죠. 그러니까 먼저 이제 그런 거 이제 먼저 챙겨주는 거 그런 것들이 이제 덩어리 큰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큰 형님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런 대형주들이 먼저 상승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거 좀 과한데 이제 살 거 없는데 그러면 다른 쪽으로 눈이 돌아가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주도주의 움직임도 마찬가지예요. 1등주가 먼저 치고 올라가고 걔네들이 너무 올라가서 정말 할 게 없다 그러면은 그것과 파생되어 있는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가는 거죠. 현대차와 현대 부품주들 이렇게 잘 살펴보시면 그런 게 있어요. 현대차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찍 들어갔죠. 일찍 들어가가지고 예전에 매매를 한 가격대가 이제 8만원대 이럴 때란 말이에요. 네, 8만원대면 이제 작년 4월 때 그때부터 이제 매수가 들어가기 시작했고요. 집중적으로 매수가 들어갔던 10만원대가 여기 6월달부터 7월달에 걸친 그 사이 구간입니다. 그리고 나서 많이 올랐거든요. 많이 올라가서 제가 이제 80%대 수익이 나와서 차익 실현을 들어갔죠. 뭐 그때 대비해서 지금 수익이 한 5, 60% 더 올라갔다 볼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건 그때 시점부터 본다라면 만약에 제가 매도를 이제 18만원에 했다. 근데 지금 25만원이다. 그러면은 수익률 해봤자 30% 조금 넘나요?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때 가격으로 친다라면 누적으로 보니까 이제 크게 보이는 거지. 지금 이제 그 가격대 대비해서 30%밖에 안 돼요. 근데 이게 지금 1등을 해서 올라갔어요. 근데 너무 올라갔죠. 너무 올라가니까 어떻게 돼요? 부담됐죠. 그러면 뭘 사야 돼요? 부품주. 그게 현대위아였단 말이죠. 그런 것들은 지금 보시면 100%가 넘는 수익이 발생한단 말입니다. 현대모비스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대형 테마가 먼저 치고 올라갈 때는 먼저 좋아지는 거 1등을 먼저 사시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뭘 하셔야 돼요? 2등 종목으로 옮겨가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전략들은 뭐 하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되는 부분이죠. 이거 안 될 것 같아. 근데 얘네 업종이 계속 좋아질 것 같아. 그렇다면 내가 어느 쪽에 투자해야 되는지 그런 쪽에 눈이 조금 뜨이실 거라 생각합니다. 일단 대장 먼저 찾으셔야 돼요. 대장이 먼저 찾고 그 다음에 그 대장에 맞춰서 움직임들을 가져가셔야 된다는 것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급 동향 보도록 하죠. 네. 개인들이 2,300억 순매수, 외국인들이 2,400억 순매수입니다. 외국인들이 지금 아침부터 그냥 조금 팔기 시작했다 바로 땡겨버립니다. 이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 안 돼. 더 이상 매도하면 안 돼. 너희들 뭐 하고 있는 거야? 제임스 토마스 빨리 사야지. 네.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외국인들 매수가 들어오는 거. 얘네들이 지금 매수를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 말씀드렸어요. 주가가 계속 올라가 버리게 된다면 얘네들이 계획에 큰 차질이 있어요. 얘네들이 3월달 이후에 공매도에서 뭐 차익 실현과 함께 공매도를 좀 이용해 먹으려고 하면 주가가 올라가야 되는데 내가 주식을 안 갖고 있어. 그럼 공매도만으로는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주식을 어느 정도 매수한 상태에서 주가가 올라가고 차익 실현과 함께 공매도가 나와야지 그 효과를 끄집어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도 그런 생각도 충분히 하고 있었을 거예요. 약간 이제 지금 매도가 계속 나왔었던 부분들은 일단 일부분에 대한 차익 실현, 그 다음에 배당에 대한 어떤 그런 수익 그런 것들 챙기기 위함도 좀 있었겠지만 약간의 조정을 통해 가지고 더 싸게 사려는 움직임이 있었을 텐데 개인들이 그냥 다 갖다 받아버리는 거죠. 어쭈 그래? 내려와. 그럼 내가 다 사줄게.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 계획에 차질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는 외국인들도 계속 매도를 칠 수가 없는 상황. 왜냐면 어차피 다시 사야 되는데 더 높은 가격에 사야 되기 때문에 그럼 안 되겠다. 지금은 사야 되겠다. 그렇게 되면서 지수가 더 강하게 받쳐지는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기관만 불쌍한 거죠. 네. 뭐 금융투자 같은 경우는 조금 자유롭긴 합니다. 근데 워낙 단기적 성향이기 때문에 샀다 팔았다를 계속해서 큰 돈 벌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물론 1조 넘게 들어와서 지금 팔아먹는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1조에서 오늘 뭐 만약에 저렇게 현대위아처럼 20% 올라갔어요. 1조에 20%면 2천억입니다. 그럼 뭐 쏠쏠하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매매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습니다만은 문제는 이제 다른 쪽이에요. 투신, 연기금 이런 쪽은 아주 죽을 맛이겠죠. 운영사 쪽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운영하는 그 종목들의 비중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들이 지금 계속 매도를 하게끔 만들어주고 있단 말이에요. 주가가 올라가니까.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지금 울먹혀져먹기로 계속 매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수급은요. 기관들 신경 쓰지 마시고요. 네, 외국인들 쪽에만 집중하시면 됩니다.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면 어떻다고요? 주가는 조정을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네. 자, 수급 동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매를 한번 살펴보시면은요. 오늘 기관들 순매수, 금융투자 쪽에서 매도하는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연기금 쪽도 오늘 매매가 많지 않기 때문에 특별히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관 총계를 한번 살펴볼게요. 삼성전자 매도 나오고 있고요. LG전자, SK하이닉스 쪽 매도가 좀 있습니다. 오늘은 조금 빠지는 모습이긴 하네요. SK이노베이션, 그 다음에 이게 많이 올라온 종목들에서 지금 차익실현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금융투자 쪽 입장에서도 아마 그런 부분이 있겠죠. 어느 정도 올라왔으니까 좀 챙겨야 되겠다, 이런 식의 모양새. 그 다음에 네이버라든지 네, 이런 종목들, 오, 매수 많이 들어갔네요. 그 다음에 현대차, 오늘 기관이 밀고 가는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SDI 또 신고가 72만원, 엄청납니다. 기아차도 빵 치고 넘어가는 모습이고요. 현대모비스 21.67%. 네, 지금 보시면, 여기 현대모비스, 현대차, 그 다음에 위아, 이런 종목들 빵빵 치고 넘어가는 모습 확인되시죠?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밑에서부터 산 종목들이 이제 C를 싹을 틔워가지고 이제 열매를 맺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마트, 네, 어우, 미치죠? 네. 이거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죠? 네. 이런 종목들이 왜 올라가야 되는지, 이제 이거 모르시면 안 돼요. 이런 건 모르시면 안 됩니다. 왜 이런 종목들이 왜 올라가야 되는지, 얘네들이 왜 상승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아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마트 같은 경우도 사실 상승 초반에 여기 6, 7, 8월달, 요럴 때도 말씀드렸던 종목들이에요. 근데 물론 이제 이 시점에서는 제가 유료 방송을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방에서만 말씀드렸던 건데, 그 이후에 이제 주가가 상승을 했어요. 상승하고 나서 추세가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는 어떻게 돼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계속 보유죠. 그러면 네, 결국에는 다시 올라가는 형태,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물론 이제 중간에 매수하기는 좀 껄끄러울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밑에서 사신 분들 입장에서는 조정이 나오거나 말거나 지금 추세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외국인 것도 한번 볼게요. 외국인 거 보시면 LG전자, SDI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뭐 개인들 매수가 일단은 그럼 잡아주고 이따 보셔야 되겠죠. 이따가 마감 때 보셔야 되겠습니다만, 모비스 수익 많이 나온 쪽으로 지금 일단 매도가 좀 들어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알테오전도 매도하고 있네요. 이거 알테오전은 개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매수한 종목 중에 하나인데 이런 것들은 안 돼요. 네,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런 시점에서는 수익이 쉽게 나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 다음에 삼성전자는 여전히 순매수. 와우, 외국인들이 오늘 매수해서 삼성전자를 받아주는군요. 하이닉스 쪽은 어디 갔나요? 하이닉스도 순매수예요. 그러면 얘네들도 빠질 일이 없습니다. 뭐 조정이 나오더라도 얕은 조정일 테고요.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융주 쪽 역시 집중하고 있는 모습 괜찮아요. 금융주들은 계속 홀딩하셔도 이제 경기 부양에 따라서 계속 진행될 수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좋은 거죠. 그래서 이런 쪽 진행되고 있죠. 하나금융지도 마찬가지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CJ-ENM 폭발합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신고가 빵 터졌죠. 여러분들 이거 고생 많이 하셨어요. 진짜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 CJ-ENM하고요. 그 다음에 키이스트, 얘들이 방탄소년단과 약간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방탄소년단에 대한 부분들이 뭐 지금 엔터주를 끌어당긴다라고 보기 좀 어렵겠습니다만 그래도 연결고리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엔터주들의 반등이 방탄소년단과 조금 연결되어 있는 부분에서 주가 상승이 좀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키이스트 VI 한번 발동했죠. 네, 또다시 나오는 VI. 네. 아, 주가들 상승률이 너무 좋기 때문에 지금 이런 흐름들은 이제 뭐 당연한 거죠. 네, 또 VI야? 네. 그런 생각들. 자, 어쨌건 오늘 같은 장에서는 여러분들이 뭐 이것저것 따질 거 없습니다. 그냥 좋은 주식들은 계속 들고 가시는 거고요. 가는 주식 계속 들고 가십시오. 목표한 가격대 또는 이제 이렇게 100%가 넘어가는 상황이 만들어질 때까지는 계속 들고 가시기 바랍니다. SK이노베이션도 지금 80% 넘어가고 있는데 그냥 계속 들고 가는 거예요. 왜? 매도할 만한 조건이 없잖아요. 매도를 해야 할 이유가 없는 상황. 그렇다면 매도를 할 이유가 없겠죠. 네. 매도를 하는 그 조건들이 만들어지지 않았다라면 매도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가는 종목들은 계속 갖고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어제 삼성제약 물어보신 분도 계셨죠? 삼성제약. 삼성제약도 어떻게 해야 되나요? 걱정할 게 없어요. 왜? 일단은 상승을 계속 하고 있고 매도에 대한 포인트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일단 아침에 상승하는 건 당연한 이야기고요. 지금 뭐 경고딱지 붙어가지고 단일가이기 때문에 마감때까지 보아야긴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러면 일단 걱정되겠죠? 누가? 고점에 사신 분들이 걱정되는 거예요. 다만 이제 이렇게 하락한 모양새가 연결고리를 계속 만들어내면서 뭐 5일선 이탈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단기적으로 매도할 수 있는 포인트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런 거 아니면은 일단 홀딩하셔도 괜찮은 거죠. 이런 자리들을 통과하면서 현대바이오도 그렇게 올라갔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매도에 대한 포지션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주식들을 계속적으로 홀딩하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그래서 뭐 지금 키스트라든지 CJ ENM 매도할 이유가 전혀 없죠. 그 다음에 SK 이노베이션 지금은 대형주 쪽이기 때문에 대형주 쪽에 집중되는 모습이라서 뭐 약간 이제 중소형주나 뭐 제약주 그런 것들 바이오주 이런 것들이 좀 뒤쳐져 있는 모습이긴 합니다. 근데 자금은 어차피 순환하게 되어 있어요. 얘네들이 대형주들이 계속 올라가 버리고 나면 더 이상 매수할 수 있는 여력이 없을 때 그럴 때는 이 중소형주가 또 강하게 튀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거든요. 어디로 가야 될까 헷갈린다라면 그냥 현재 위치에 가만히 기다리고 계십시오. 그러면 내가 가진 종목이 정말 아래쪽으로 우하향하는 그런 나쁜 종목이 아니라면 당연히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올 겁니다. 그래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다가 좋은 기회를 오히려 놓치지 마시고요. 오히려 내가 안 가고 있다 그러면은요. 지금 위치에서 잘 고수를 해주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잘 이용하셔가지고 매매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 장중시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장 마감한 이후에 또 얼마만큼 더 좋아졌는지 시장 브리핑 마감 시황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